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러 김 작가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하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책에서도 영화 속에도 노래 속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요. 과연 저도 제가 재미가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함의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서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오래전에 읽은 소설책을 다시 펼쳐보면 놀란다. 제대로 기억하는 게 거의 없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연금술사는 우리나라에 2001년도에 출판이 되었으니까 20년 된 책입니다. 그 당시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펼쳐보니 무슨 내용이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옛 추억을 다시 소환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브라질에서 태어났습니다. 청소년 시절 3번이나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불우한 경험을 했고요. 또 브라질의 군사정권의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2번이나 투옥이 돼서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해서 작가의 길로 들어섰고 1987년 연금술사를 출간하면서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처럼 작가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 연금술사와 같이 철학적으로도 깊이 있고 또 독특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탄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면 좀 더 큰 성장이 나중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책 연금술사의 주인공 이름은 산티아고입니다. 산티아고 하면 작가인 파울로 코엘료에게는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고요. 이 책의 소설 주인공 이름이 산티아고이기도 합니다. 또 산티아고 하면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노인 산티아고가 생각이 납니다. 연금술사의 산티아고나 노인과 바다의 노인 산티아고나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있어서 굴하지 않고 자기의 목표, 자기의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서로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의 첫 서문에는 오스카 와일드의 나르키소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그리스 신화의 나르키소스 이야기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매일같이 호숫가를 찾았다는 나르키소스. 결국 나르키소스는 본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호숫가에 빠져 죽고 맙니다. 그 자리에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났고 후대 사람들은 그 꽃을 수선화 나르키소스라고 불렀다고 하는 그리스 신화인데요. 여기서 오스카 와일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숲속의 요정들이 호숫가를 찾았는데 호숫가가 쓰디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종은 호수가 나르키소스의 아름다움을 애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호숫가는 나르키소스를 애도하는 것은 맞지만 나르키소스의 아름다움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르키소스 눈에 비친 본인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음에 슬픈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 같은 이슈에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연금술사 이야기의 본격적인 시작은 양치기 소년 산티아고가 성물 보관소 자리에 커다란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낡은 교회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곳은 마지막 소설 끝부분에도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먼저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치기 소년 산티아고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양을 다 팔아서 전 재산을 가지고 목숨을 건 꿈에 그리던 사막의 피라미드를 찾아 떠납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사막의 피라미드를 발견하는데요. 그래서 그 주변을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그걸 지나가던 전쟁 중이던 우두머리 군인이 산티아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2년 전쯤에 그 피라미드 부근에서 똑같은 꿈을 2번 꾸었는데, 자기가 꾼 꿈에는 보물이 스페인 평원의 어떤 성물 보관소 자리에 커다란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낡은 교회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산티아고가 꾼 꿈은 사막의 피라미드 부근에 보물이 있었고요. 전쟁 중인 군인 우두머리가 꾼 꿈은 사막에서 스페인 평원의 낡은 교회에 보물이 묻혀 있다라고 하는 꿈을 꿉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내가 있는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꿈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발버둥 치고 꿈을 향해 간다라고 하지만 이미 꿈의 자리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산티아고는 꿈의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사막의 피라미드 부근을 열심히 파봅니다. 하지만 보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티아고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젠 나의 진정한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책은 끝을 맺습니다. 과연 산티아고의 보물은 어디에 있다는 것일까요? 정말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 소설의 처음과 끝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소설은 자아의 꿈을 찾아가는 그 중간 과정의 이야기가 재미있고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소설의 중간 과정은 어쩌면 우리네 인생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산티아고 아버지는 산티아고가 집안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세계를 여행하기 위해서 양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아들의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모아놓은 재산을 팔아서 양을 사줍니다. 또한 산티아고는 그 양들을 다 팔아서 전 재산을 가지고 꿈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행 속에서 전 재산을 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전쟁 속에서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운명 같은 사막에서 여인을 만나 사랑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산티아고가 마지막에 미소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 연금술사에는 정말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극히 단순한 것이 실은 가장 비범한 것이야. 꿈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일세.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 노인이 한 이야기도 또 생각이 나네요.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면서 인간은 패배하지 않게 만들어졌어. 라는 의지로 큰 청새치를 결국에는 낳게 되는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도 생각이 납니다. 이 책에서는 자아의 꿈, 자아의 신화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본인 스스로에게 오직 하나뿐인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아의 꿈을 꾸던 그것은 오롯이 본인만의 신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첫 서문에 나르키소스의 그리스 신화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독특한 설정으로 재미있고도 또 철학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연금술사였습니다. 우리도 자아의 꿈, 자아의 신화를 이루기 위해서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많은 의견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